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격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0일 경남에서는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11일부터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경남 지역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거창 근대의료박물관 정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회가 이어져 지역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의 예산이나 인사 등을 맡게 될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역 밀착형 경찰로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서의 문제점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이들을 지휘할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이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경찰제도로 이 자치경찰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구가 바로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출범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정된 위원들을 보면 학계 출신 2명, 변호사 2명, 경찰 출신 3명입니다. 일부 도민들은 주민대표 1명 없는 위원회가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 위주로 편성이 돼야죠.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할 수 있는데 김현태 창원대 전 총장이 임명되면서 정치적 중립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도지사의 후원회장으로 당선 뒤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한 인물입니다. 경남도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현태 총장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내 신망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가장 자치경찰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 인원이 모두 남성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월 개정된 경찰법 제19조 자치경찰위원회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공고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추천 이 제도 자체에서 좀 문제점도 있었다고 저도 보이지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실무위원회나 아니면 협조기관들 간의 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될 때에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선은 자치경찰제가 잘 자리를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견제를 한다면 이게 이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돼야 되니까 주민의 참여에 대한 의견들이 좀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하고요.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 속에 닻을 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역에는 알려지지 않은 근대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죠. 거창군이 근대 의료박물관 정원에서 점심시간마다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도 알리고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지역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길을 가던 발걸음도 잠시 멈추게 하는 여유를 선사했던 시간,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늑한 한옥정원에서 울리는 아련한 아코디언의 선율. 연주가가 들려주는 열정적인 음악에 봄바람까지 분위기를 더하자 관객들은 저마다의 감성에 젖어듭니다.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시간. 거창 근대의료박물관 정원에서 열리는 정원 음악회입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다른 무대들을 계속 감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짧은 시간에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서 와서 감상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또 공간도 너무 예쁘고 정원음악회의 장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성악과 가곡, 바이올린과 아코디언 등 다양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연 장소인 거창 근대의료박물관도 인기 장소가 됐습니다. 67년 전 종합병원처럼 지역민을 살폈던 이곳은 의원과 병동, 의사가 거주한 주택까지 그 모습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과거 치료와 추억의 공간에 다시금 지역민의 기억이 쌓여가며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 직후에 지은 건물로 당시 지방의료원으로서는 완벽한 형태가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역민의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가을 문화유산을 알리고 지역민을 위해 음악회를 시작한 거창구는 이 연주를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그러한 또 피로감을 말끔히 씻어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또 의료박물관을 소개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또 여름, 가을, 겨울 또 계절별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삶이 담긴 근대의료박물관 음악회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일상의 여유도 화사한 봄을 맞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수많은 어르신들이 방문하는 광역접종센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자칫 방문자들이 불편하고 착오도 발생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어르신들이 내리자 팔을 잡고 부축합니다. 보행 보조기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준비된 휠체어로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좋지요. 편하지. 안 그렇게는 좋지. 부산시민공원 주변에서 이런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입니다. 센터를 찾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 평균 500여 명. 이 가운데 10%가량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희망 근로자 등 20명을 고용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고맙다고 하시는 거 보면 좀 좋지요. 저희 어머님이나 고맙지요. 할머니 이런 좋지. 분들 생각나면서 좋지. 좀 뿌듯하긴 합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자원봉사자들. 번호표를 대신 받아주고 체온 측정해서 손 세정제를 뿌려주고 본인 확인까지 자원봉사자가 동행합니다. 특히 기저질환과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문진표 작성도 봉사자가 있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오늘 컨디션 어떠시죠? 네?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괜찮아요. 지금 약 드시는 거 뭐 있습니까? 좀 약 드시는 거 없으세요? 광역접종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모두 10명 남짓.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접종센터가 차려진다는 소식에 팔을 걷어 붙인 겁니다. 잠시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일하다 보면 몸이 고단할 법도 하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조금만 저희들이 조금 힘이 돼줄 수 있고 조금 이래 거동이 불편하신데 도와드리고 하니까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은 모두 12,000여 명. 대부분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친절하게 잘해주네요. 우리 노인들이 가봐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좀 응급주춤한데 안내원들이 나와서 다 안내를 해주니까. 괜찮았어요. 어떤 것 불편한 거 없어요. 일단 봉사자들도 앞에 계시고 또 안내하시는 분도 앞에 계시니까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5월에는 챙겨야 할 기념일이 많죠. 여기 기억해야 할 날이 또 있습니다. 바로 10일 유권자의 날인데요. 이날은 선거의 의미를 기억하고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차진영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에서 일하고 있는 공보주무관 차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유권자의 날이라고 하면 도민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유권자의 날은 이제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과 인식을 함께 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2012년에 처음 법률로 제정된 날입니다. 이제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그때가 이제 최초로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졌던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한 것으로 이 선거가 이제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하신 행사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을 하고 유권자의 날로부터 이제 일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유권자의 날 의식과 함께 이제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올해 유권자의 날에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진상품 팔도 보부상이라는 특집 방송과 함께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등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투표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유권자는 말 그대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현재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이제 미래 유권자입니다. 또한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지방선거에서는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유권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했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경남 지역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투표율은 현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남은 67.6%로 이전 제20대 57%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제 심지어 올 4월 7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전 재보궐선거에 비해서 선거별로 모두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아름답게 꽃피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경남에서는 내년 양대 선거 때, 이전 선거 때보다 더 높은 투표율로 민주주의 꽃이 더욱더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그 출발점에는 유권자로서의 투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차진영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이었습니다. 10일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산 4명과 창원 3명, 진주 2명입니다.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사망 16명을 포함해 4,219명입니다. 김해시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시는 최근 2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6명대로 유지되면서 현행 2단계인 거리 두기를 23일까지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1.5단계 조정으로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집회나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창원시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 관련 확진자 상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창원시는 어린이날 관련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29명에 대한 확진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 등에서 제기한 허성무 시장의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허 시장이 자가격리자로 분류하기 전부터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반박했습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파티룸 등 도내 11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도내 파티룸 등 공간 대여업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숙박 영업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공간 대여업으로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는 파티룸에서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소를 대여해주는 이른바 밤타임 요금제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에어비앤비에 아예 감성 숙소라고 홍보하면서 1박 단위로 숙박을 판매해온 곳도 드러났습니다. 경남도는 불법 숙박업소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있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1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학생의회를 구성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 단체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이 도교육청 학생의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것이고 어른들의 선거 참여로 학교는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농협과 한국새농민중앙회 경남도회가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3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새농민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쌀과 보리, 파프리카, 고추를 비롯해 11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전달받은 농산물 꾸러미를 지역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택배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세진과 피플앤스토리가 창원 문성대학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습니다. 경남에서 도시계획과 수자원 개발 등을 하는 토목회사 세진은 10일 문성대 웹툰 그래픽과의 업무 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모두 5천만 원의 학과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유일한 웹툰 매니지먼트사인 피플앤스토리도 웹툰 그래픽과의 올해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 원의 학과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금은 학과 실습실 구축과 학생 장학금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맞은 김해시가 2021년 김해 시민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허성곤 시장과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 시민대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김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됐으며 참가자들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시승격 40주년을 축하하고 타임캡슐을 봉인하며 김해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허성곤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김해 시민들의 헌신으로 전국 14번째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보답하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10일 시민홀에서 주민자치 역량 플러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주민예산제 특강과 우수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창원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사업을 발굴해 하반기 주민총회에서 내년도 실행할 자치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수도권 일대 70여 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는 모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난 3년간 사들인 주택이 무려 500채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작은 집만 골라 사들인 갭 투자로 싹쓸이 쇼핑을 한 건데요. 이런 투기꾼들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